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쭉 이제 다른 사람 평가 얘기를 해봤다면 점점 더 윤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로 한 번씩 가볼게요. 가장 지금 국민의 내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라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싶은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아마 그 계엄의 불가피성이나 이런 거를 언급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라건대는 오늘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최후 변론을 담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정혼란에 책임을 지는 일종의 대국민 사과 취지를 대통령이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 말을 만약에 그 보수 대권 주자 메시지를 해석하면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그 어떤 진보와 보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대통령을 예우하고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 대통령이 낸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애국 시민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이야기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후에 굉장한 국민 분열,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국 사태 때문에 진보 진영 내에서 분열이 있었듯이 이번에 윤 대통령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보수 진영 내부도 굉장히 서로 분열되고 세대 간에도 분열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건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저는 좀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향해서 이 통합의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이제 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예.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본연의 당시에 취임할 때 했던 국민 통합의 어떤 상징,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아마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당부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 저희 국회의사담 앵커스 저희가 야심차게 런칭한 이 유튜브 채널, 유튜브 프로그램 첫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었고 두 번째가 제가 촬영한 이준석 의원이었다면 세 번째 타자는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주 약간 재밌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둘 다 아니라 왜 두 사람만 묻노? 아니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도 물어줘야지. 아니요. 그럼 내가 혼자 가겠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그 벼락 출세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전. 네.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곧 복귀한다고 하던데. 아니 오면 좋죠. 경쟁이고 뭐고 그건 타작할 기회가 주니까 좋죠. 난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 부수고 가야지. 본인도 대선 출마를 공식한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진욱 대변인 이거 경선에서 붙는 게 아니라 나오면 오히려 좋고 이런 단어 참 오랜만인데 타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타작하겠다. 그 홍준표 시장이 작년 4월부터인가요?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먼저가 아닌 것 같다. 홍준표 시장이 그 조기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시장직도 사퇴할 것이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 앞에 놓여 있는 산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진영 내에서 먼저 해결하고 와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타작을 하겠다, 물론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예. 그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의 최후 변론 날 각기 다른 보수 대권 후보 출사표를 던진 듯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 김기웅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영상으로 먼저 보고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뭐 대통령 참수라는 뭐 칼을 든 지지자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꽤 논란이 됐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눈 찢어진 사진 올렸다고 또 그러해서 서로 감정이 격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김병주 의원께서 저 칼을 손으로 본인이 잡았습니다. 칼이란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요. 그 문구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크게 써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을 바라볼 때 사형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걱정 마시라 어차피 대통령은 사형 당한다 그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대해서 폭군이라고 해서 목을 베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결국 그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과 민주당이 같은 그런 일련의 쓰리지물을 저는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 지적하는 여당에서 만든 이 카드뉴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좌파라고 하는데 민노총 앞에서 서면 좌파고요. 하지만 또 우파 앞에서 그러니까 기업 앞에서는 또 기업을 다 죽이고 있는 어떤 일련의 어떤 정책 이런 어떤 입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저 눈을 찢는 듯한 그런 사진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풍자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다큐로서 받아들였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쭉 얘기하시다가 사과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많이 격양이 돼 있는데 잠시만요. 그 탄핵 심판 막바지 속보 짧게만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의 계엄을 결심했다고 했고 대왕고래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이 부분이 계엄의 이유였는데요. 저 김기웅 대변인께 이 질문만 드릴게요.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을 드러냈다. 여러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했는데 중국 얘기를 다시 한번 막판에 꺼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저도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의혹 제기를 했죠. 선관위 관련해서 직원들이 뭐 중국인들을 좀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선관위나 감사원 등 어떤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좀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직접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여서 많이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마 이어지는 뉴스웨이나 그 이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렇다고 공수처장이 와인잔 들 시기는 아니지요 라고 비판하셨어요. 공수처장 파견 지원을 탓한다. 리더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법률 후진국이라고 평가하셨네요. 나중에 해명하지 말고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공수처 비판 일색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또 특검하냐?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